고대 전쟁으로 인한 세계의 분리 이후 다트리마 선스트라이더를 비롯한 살아남은 일부 명가들은 수백 년 동안 새로이 만들어진 나이트 엘프 사회에 동화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력에 중독된 명가들에게 마법이 금지된 사회에 적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고, 비전 마법을 사용할 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지만 마력에 대한 그들의 갈망은 쉽게 그치지 않았죠. 이에 고대 전쟁 이후 명가들을 이끌었던 다트리마는 나이트 엘프들이 정해놓은 규율과 처벌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가까스로 안정을 찾은 나이트 엘프 사회는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법 금지법에 반기를 든 명가들을 모조리 처형할 순 없었기에 나이트 엘프 지도부는 명가들을 하이잘산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오히려 명가들은 나이트 엘프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생각에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다트리마의 지휘 아래 그들은 거대한 함대를 구축해 혼돈의 소용돌이 너머에 있을 미지의 땅을 찾아 항해를 시작합니다. 몇 년간의 바다에서의 방황 끝에 나이트 엘프들은 동쪽에 위치한 대륙에 도착하였고, 새로운 집을 찾아 대륙을 횡단하던 그들은 마침내 티리스팔 숲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식을 바라던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숲에 잠재된 티르의 신성한 기운과 자카즈의 어두운 기운은 명가들에게 퍼져나가 그들을 알 수 없는 광기로 물들이기 시작했고, 다트리마는 하는 수 없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여정은 무척이나 혹독했고, 여행 도중 산에서 매서운 눈보라를 만나 고립된 채 한 달을 보내야만 했으며, 엘프 역사상 최초로 굶어 죽은 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보랏빛 피부는 점차 하얗게 변해갔고, 고된 여정으로 인해 체격은 점점 작아져만 갔죠. 고통스러운 행군 끝에 그들은 강력한 비전 에너지가 깃든 지맥을 발견하였고, 다트리마는 하이잘산에서 몰래 훔쳐온 1, 2단의 물병을 꺼내 지맥의 연결점에 있는 작은 호수에 영원의 샘의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렇게 호수는 태양샘이라는 강력한 비전 마법의 샘으로 변화하였고, 명가는 전통적으로 숭배하던 달을 버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하이엘프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태양샘의 강력한 에너지는 모든 하이엘프들의 마력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고, 태양샘을 중심으로 그들은 새로운 도시를 세워 실버문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고향이 생긴 그들은 자신들의 이 새로운 국가를 드높은 집이라는 뜻의 쿠엘탈라스라 이름 붙이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하이엘프들의 정착에 극도로 분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쪽에 거주하던 아마니 트롤들이었죠. 하이엘프들이 차지한 지역은 트롤들이 아직도 신성하게 여기는 고대 아마니의 폐허위였고, 아즈샤라 여왕 시절부터 키워온 엘프에 대한 적개심이 폭발한 트롤들은 단합하여 쿠엘탈라스를 향한 총공격을 펼칩니다. 트롤들은 하이엘프보다 10배나 많은 군대를 보유했지만, 엘프들은 태양샘의 마력을 이용한 강력한 마법으로 트롤들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엘프들은 이 비전 마법의 무분별한 사용이 다시 한번 불타는 군단을 아제로스로 끌어들일까 걱정했고,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쿠엘탈라스 국경을 따라 마법석을 배치합니다. 미신적인 아마니 트롤들은 마력이 깃든 마법석을 겁내며 도망쳤고, 하나의 장막을 형성한 마법석은 하이엘프들의 마법 사용이 외부에 감지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트롤들은 주람한 사원으로 돌아갔고, 마법까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 쿠엘탈라스는 동부 대륙의 가장 찬란한 문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편 브리쿨로부터 탄생한 인간들은 수천 년에 걸쳐 동부 대륙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비록 조상들에 비해 체격과 힘은 줄어들었지만, 인간들에겐 그 어느 종족보다 강인한 의지력과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부족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인간 부족들은 더 많은 영토와 권력을 두고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라시 부족을 이끌던 왕 소라디는 이렇게 인간이 여러 부족으로 분열된 상태에선 트롤을 비롯한 다른 종족들로부터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단 하나의 거대한 인간 왕국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소라디는 강력한 무력과 뛰어난 외교 정책으로 다른 부족들을 흡수해 나갔고, 마침내 6년 만에 모든 다른 부족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소라디는 패배한 부족들의 예상과 달리 폭군으로 군림하지 않으며 부족의 왕들을 영예로운 장군으로 대접하며 영광스러운 인간국가의 평화와 평등을 약속했습니다. 소라디는 새로운 통일왕국을 아라소르로 명명했고, 티리스팔 숲 남부엔 스트롬이라는 강력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스트롬을 중심으로 번영하던 아라소르는 곧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며 힘을 키워나가게 되죠. 한편 주라만 사원의 아마니 트롤들은 하이엘프에게 패배한 이후 1000년 동안 오만한 엘프들에게 복수할 날만을 꿈꿨습니다. 1000년 동안 부두술을 갈고 닦은 잔달라 부족이 아마니 부족의 복수를 돕기 위해 동부대륙에 도착하였고,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트롤의 군대와 부두술사들이 소환한 로아의 반신들은 마침내 다시 한번 쿠엘탈라스를 향한 대대적인 공격을 펼칩니다. 압도적인 트롤의 군세는 쿠엘탈라스 외곽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하이엘프들은 패퇴를 거듭했지만 우선 소라딘은 엘프와 트롤의 전쟁을 지켜보며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에 하이엘프의 아나스테리안 선스트라이더 왕은 스트롬의 사절을 보내 트롤들의 잔혹성과 로아의 반신들에 대해 설명했고, 소라딘은 트롤들이 상상 그 이상으로 위협적인 존재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엘프가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인간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었죠. 노련한 전략가였던 소라딘은 엘프에게 군사력을 제공하는 대신 트롤과의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엘프들의 마법을 인간들에게 가르쳐달라는 조건을 내밀었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하이엘프들은 소라딘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스트롬에 도착한 엘프 마법사들은 수개월 동안 인간들에게 마법을 가르쳤고, 우아함과 정교함은 떨어졌지만 마법과의 뛰어난 친화력을 가지고 있던 인간들은 점차 훌륭한 마법사가 되어 나갔습니다. 한편 소라딘 왕은 여러 동부숲의 요새들을 건설하며 방어를 강화했고, 특히 알터렉 산맥의 요새는 인간 왕국의 가장 중요한 북부 방어 요새가 되었죠. 모든 준비를 마친 소라딘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트롤들의 후방을 공격했고, 트롤들은 인간과 엘프에게 둘러싸인 채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힘을 무시하던 트롤들은 우선 인간 왕국을 끝내고자 남쪽을 향해 진격했고, 소라딘은 후퇴를 거듭하며 알터렉 산맥까지 이르게 되죠. 알터렉 요새 앞에 트롤의 모든 군대가 집결한 위기의 상황에서 소라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소라딘의 명령과 함께 알터렉 요새에서 대기하던 100명의 인간 마법사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엄청난 규모의 마법 공격을 트롤들에게 퍼부었죠. 거의 모든 병력을 잃으며 트롤들은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결국 동부대륙의 운명을 건 트롤 전쟁에서 인간과 엘프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렇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은 트롤들은 오늘날까지 분열되며 나약해져만 갔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라소르와 쿠엘탈라스는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부대륙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들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우호적인 관계가 또 다른 침략의 씨앗이 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한 채